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산타페 DM과 산타페 더 프라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는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산타페 DM과 산타페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이 좀 안 되는 가격부터 해서 한 2000이 조금 안 되는 금액대까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층이 다양하시거든요. 보통 2000에 가깝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도 1700에 가깝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 한번 이제 부연 설명 제가 이제 거의 1, 2년 정도 잘 안 했었는데, 좋은 차 구매할 몇 가지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좋은 차 구매할 확률 높이는 작업은요, 좋은 차는 이제 곧 만족하는 차, 만족할 만한 차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로수가 짧을수록 확률이 높아질 거고, 연식이 당연히 좋아질수록, 연식이 최근 연식이 될수록 만족할 확률이 높아지실 거고, 금액이 높을수록 또 만족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더 싸게 사기 위해서 키로수를 올리고 연식을 가급적이면은 좋게 보시려고 하지만 가격이 맞는다고 한다면 낮추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요거는 또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이 높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낮추고 낮춰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잘 못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망했다 수준까지는 아니고 만족하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 라는 거죠. 여기서 사고를 되도록 줄이고, 당연히 이제 깊게 사고 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십니다. 가끔 싸니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긴 한데, 그래도 사고 있는 거는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고는 이제 범퍼 휀다 이런 외판이 너무 많지만 않다면야 봐도 될 것 같은데, 수원이나 이제 기타 성능장에 따라서 사고가 좀 많음에도, 교환, 도색 이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성능 기록부의 그 그림만큼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려면은, 제대로 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차를 보시려면은 알선 딜러가 좀 중요한데, 본인이 갖고 있는 차를 그 딜러한테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보험 이력 요즘에 좀 보시는 분들이 전보다는 많아진 것 같아요. 보험 이력이 다가 아니라 사고를 보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문 가장자리 안쪽에 실리콘이라든가 볼트라든가 그리고 고무 패킹이라든가 그 보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보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고 나서 아니면 나중에 팔 때 돼서야 아시는 분들은 만족하면서 탔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판매를 하면서 중고차 인식이 계속 그때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렌트 이력, 요거는 관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이때까지 많이 봐온 결과, 렌트 이력 같은 경우에는 100대 중에 렌트 이력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렌트 이력은 제 중고차 2012년부터 몇천 대를 봐온 경력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관계 없을 때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을 높이려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마음이시겠지만 인기 순서대로 흰색이 또 차 대수가 일반적으로 많은데, 대형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검정, 회색을 또 많이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뒤에는 색은 특이색만 아니면 고만하다. 빨간색보다는 은색이 좀 더 난 것 같은 그런 느낌? 파란색 이런 것보다는 은색이 더 나은 느낌? 이런 무난한 색깔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튀지 않는 색깔, 그런 것들을 선호해 주시면은 볼차도 많아지고, 특히 흰색과 검정색은 대수가 월등히 많을 거고, 흰색과 검정색 비중이 한 3분의 2라고 한다면은 회색 비중이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차 구매할 확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이한 색깔은 이제 구매하시는 확률이 좀 낮은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타 특이한 색이 가격이 다소 메리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딜러 선정을 잘 하시거나 매물 선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SK 엔카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고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차는 수수료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못 판다, 광고비 이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좀 저희는 받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아마 한 8, 90% 되지 않을까, 제 경험상 이렇게 전해 들은 바와.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다른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은 들리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겪다 보면은 수수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사실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포장을 할 확률이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르는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차를 냉정하게 검토해서 고르고 있습니다. 이 차 아니면 다른 차로 바로 냉정하게 봐드릴 수가 있죠. 제가 직접. 네네네. SK 엔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차를 만약에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러면은 중간치 정도의 느낌의 기대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차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차를 애시당초 판매할 생각이 없이 방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 반허위 같은 느낌의 매물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럼 허위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아반떼 MD 300짜리, 200짜리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보러 가면은 시동 안 걸리거나 차가 매우 안 좋거나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다른 차로 이제 보여달라라고 하실 때, 제가 아는 동생 중에 가깝지는 않고요. 가끔 예전에 같은 사무실에 옛날에 있었던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정직하게 하면은 많이 안 남을 수 있어요. 그 차 팔면 많이는 안 남는데 팔긴 팔아서 약간의 수익, 그 다음에 혹시 돌아가면 다른 차 유도를 직접 하든지 아니면 손님께서 알아서 다른 차를 보여달라고 하시든지 성공 시 그때 남을 수도 있고, 대차 타고 오신 차 팔았을 때, 매입했을 때 그때 마진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마진을, 수익을 얻는 능력 있는 딜러가 딜러를 봤을 때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나쁜 놈들, 사기꾼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량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불법 마진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고르시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주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를 할 방법이 없어요. 다 정직해 보이고, 그리고 또 뭔가 유명해 보이고, 뭔가 유식해 보이고, 일단은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법. 한 개 차종으로 굳건하게 다른 차로 안 돌아가고, 시세 공부 한 차종 굳건하게 달달 외우도록 노력 고르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은 구매 하실 확률이 높아지고요. 왜냐면 시세 공부를 하셨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불법적으로 이제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딜러들한테 좀 좋은 빌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매매단지 두 번째 방법, 방문 시에 거의 안 하시는 방법인데, 딜러 전산에 환경 설정 보여달라 한마디 하시면 중고차 좋은 구매 하실 확률이 대폭 상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요겁니다. 이 기본값에, 이거는 이제 수도권 딜러라고 한다면, 서울 제외한 수도권 딜러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다 카메이저를 사용을 안 하는 딜러가 없습니다. 카모두 이런 게 있고, 지지오토, 메가엠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다 쓴단 말이에요. 카메이저 보여주세요. 저희는 카메이저 안 쓰는데요. 그런 딜러가 없어요. 인천, 김포, 부천, 안산, 광명, 용인, 평택, 수원 등등의 지역은 다 요거를 안 쓰는 딜러가 없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딜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카모두를 만약에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카메이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저희는 카메이저 안 쓰는데요. 이런 딜러는 이상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모두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환경 설정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값에 빵원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몇 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주고 알선으로 이제 구매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는데, 수수료가 어차피 SK 엔카 보고 가셔도 달라고 하는 딜러가 80-90%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80-90% 퍼센테이지 느낌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수료를 어차피 낼 거라고 한다면은 그 알선 딜러가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사고 볼 줄 압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볼 줄 모르는 딜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판매 후 사후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화를 나누실 필요가 또 있습니다. 보증이 되는 품목은 물론 보증 받으시면 되겠지만, 보증이 안 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골치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때문이죠. 골치가 아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 수수료를 주고 이제 직접 같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손님분께서 미리 고르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첫 번째는 고르고, 그 다음에 안 오시고 고르고 받고 싶으신 곳에서 받는 방법이고, 안 오시고 고르고 계약하고 오시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직접 고르시는 분들은 장점은 뭐냐면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 단점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원하는 차를 고른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능을 대충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능의 점검자 의견란 안 보시는 분, 그리고 들어온 날짜로 추정되는 맨 밑에, 위에는 이제 정기 검사 날짜인데 지나 있어도 뭐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관계없을 때가 있는데, 들어온 날짜 맨 밑에 날짜가 이제 9월 초인데, 이 영상 녹화 날짜가 9월 초인데 막 6월 초, 5월 후반 뭐 이런 차들은 안 팔린 이유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2달 이내 거 고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2달 이내 거면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확률이 조금씩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싼 차 고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0부터 2000이라고 한다면은 1000에서 1200 이 사이에 많이 구매 희망자 분들이 많이 몰려있고, 1500에서 2000 사이로 잘 안 보려고 하세요. 왜냐면은 사진으로 봤을 때 다 괜찮아 보이니까. 실제로 계속 다 한 달 이렇게 타보면은 중간이나 그 이후께 좀 좋을 가능성은, 확률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차를 매입 소유한 딜러는 팔기 위해 포장을 할 여지가 있고, 무슨 딜러, 헤이 딜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입찰 경매를 통해 매입하는 딜러의 차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무 고가에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진 뭐 30만원 40만원 보려고 갖고 오는데, 수리비까지 생각을 크게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내지는 여하튼 수리비를 생략하고 이제 외판이나 뭐 여러 가지를 그대로 놓고 파는 경우가 더러 많다. 그런 차를 소유한 딜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싸지 않나요? 싸게 빨리 빼려고 그것까지는 못 해드리고 뭐 금액도 많이 못 빼주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갖고 좀 시세를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짜리 보험은 직접 다이렉트로 인터넷 가입하시는 게, 자동차 보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은 별개. 이거는 가입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되는 자율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딜러가 도와드릴 경우 무조건 직접 가입하실 때보다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아는 분이 보험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제 성격과는 좀 가치관이 안 맞으신 분들인데, 저는 아는 분이 보험을 하신다라고 해도 저는 가입 안 할 거거든요. 무조건 인터넷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다이렉트로 인터넷으로, 아니면은 전화 가입도 똑같다라는 뭐 삼성 다이렉트 보험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입을 하시고 구매하실 때는요, 일주일짜리 보험을, 그래서 출고용 보험, 보험 없이 나가면 무보험이니까 일주일 보험, 하루짜리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하루짜리로 하면은 이제 보험 가입, 이전을 할 때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전이 안 들어가니까 좀 여유 있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보험 가입을 기본적으로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할부도 직접 조회하시는 게 제일 저렴한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할부 저렴하게 이제 최대한 하실 수 있게끔, 저렴하다고 해서 할부 금리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1금융권은 대략 3%대, 예전에 좀 뭐 2%대 이런 것도 있었었는데, 요즘은 5%대부터 한 8% 사이인가? 이 정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2금융권은, 이거는 어떤 권을 말하느냐, 은행권. 그리고 2금융권은 캐피탈, 뭐 KB, 우리, JB죠. 전북에서 이제 우리 캐피탈을 인수를 했으니까 JB 우리 캐피탈, 그 다음에 현대 캐피탈, 그 다음에 메리츠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 느낌상으로 보면 8%대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고, 9%대부터 한 19.9%인데 19.9?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19.9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12%대 이렇게 해갖고 요 사이로 2금융권은 많이 진행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뭐 5%대도 있었었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일반적인 금리는 이렇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식보다 키로수가 중요합니다. 연식은 사실 생긴 거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연식은 의미가 없고, 키로수가 중요한데 산타페 DM과 산타페 더 프라임은 다른 모델이죠. 설명하기 힘든 좋은 차가 나올 확률, 내연기관의 내구성, 이런 거는 사진 이런 거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싼 거 찾으시는 거예요. 일단 다 똑같아 보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9만 킬로짜리가 있고 9만 킬로짜리가 있으면 9만 킬로가 당연히 더 비싸고 19만 킬로짜리가 아무리 좋다 한들 더 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기대치가요. 19만 킬로짜리는 싸게 사는 만큼 수리를 할 생각을 하면 오케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너무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나올 확률이 높다. 구매하자마자. 근데 19만이 아니더라도 10만 킬로라고 하더라도 나올 수도 있어요. 중고니까. 10만 킬로면은 5년 탄 거예요. 불특정한 노면, 환경, 그리고 전 차주의 습관. 이게 뭐냐면은 거의 뭐 엔진 오일을 얼만큼 늦게 가라느냐, 방지턱을 얼마나 빨리 달리고 막 이제 뭐 이렇게 되고 막 비바람 뭐 이제 장거리 위주로 탄 거면은 사실 좀 이제 차가 부담을 덜해야 하는데 좀 이제 급가속, 급정지, 다 타이어 뭐 이런 것도 타이어 등 소모품, 그러니까 교체해줘야 될 소모품의 이제 교환 주기를 굉장히 늦추시는 분들, 탔던 차, 흡연차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또 봐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데, 이런 거를 거르는 좋은 차 구매할 확률은 뭐냐면요, 한 대만 고르면 안 된다. 되도록이면 같은 지역, 여러분들 여기 갔다가 안산 갔다가 수원 가는 게 수월해 보이십니까?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스무리한 같은 지역에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인기차 고를 수 있다. 같은 지역으로 이 세트로 하면은 이제 2대에서 3대 후보군을 압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차 구매할 확률 어렵지 않게,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생각보다 금방 지쳐요. 그래서 딜러와 같이 어디를 이동한다 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안 친한 사람끼리 같이 움직이는 거라 괜히 눈치 보이고 지칩니다. 그래서 2대 보고 아니면은 아 오늘 못 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텐데, 좀 모르는 사람이 돈 벌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건 알겠는데 2대씩이나 봤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경우는 그 딜러가 이 2대를 잘 못 골랐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마지막 3대를 일단은 불신을 하게 돼요. 3번 차를. 1번, 그게 왜 그런 거냐, 원인은요 싸게 봐서 그럴 만한 확률이 높은 쪽에서 억지로 보니까, 여유 있게 안 보니까 한 원인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일부러 300만 원 비싸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니까요. 돈을 조금 투자해서, 왜냐면은 300만 원 더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조건 좋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서 좀 만들자. 어떻게 뭘 만들자는 거지? 상품화를. 이걸 내가 왜 해? 그러니까 싼 거예요. 뭐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더 비싼 거는 상품화가 잘 돼 있을 확률이 높은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다. 하지만 확률은 올라가는데, 저는 이 편을 좀 더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편을. 근데 많은 분들께서 사자마자 차가 왜 이래? 라든가, 아니면은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사도 어차피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설상가상으로 싸게 사는 거 이거 이해 못하시는, 좀 만들자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내가 왜 내 돈 주고 사갖고 중고차 사갖고 이거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또 도돌이표 싸게 사시는 거잖아요. 자, 1000에서 2000 사이가 전체 매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AD라고 쳐볼게요. 뭐 산타페도 그렇고 비스무리한 시세인데 뭐 800, 900부터 시작이라고 봤을 때 앞쪽만 보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투자해서 싸게 사서 좀 만들자 이럴 확률이 높으니까 싼 걸 수도 있어요. 운이 좋은 경우는, 운 좋은 경우 많지 않은 확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쓰레기 수준은 아니긴 한데, 저보고 타라고 하면은 타요. 그리고 뭐 나오면은 저는 고칠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싸게 샀으니까. 싸게 사서 좀 만들면은 저도 좀 짜증나긴 해요. 저도 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만들 때 만들면은, 그리고 또 그렇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쭉 탈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년, 물론 더 짧게 타시는 분도 계시고, 뭐 3년 탈 거 아닌데요? 더 오래 탈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오래 타보십시오. 그렇게 타지나. 요즘에 교환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예요. 인구 밀집이 과밀해지니까 경쟁 구도, 비스무리한 주변인이 좋은 차 타면 짜증나. 뭐 이런 게 조금 있고, 내가 낮아 보이는 게 짜증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꿀 생각을 스물스물, 다른 차 뭐가 이쁘지? 고민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교환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산타페 DM 타시는 분들 아마 5년 이상 타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산타페 더 프라임으로 가면은 연식은 뭐 10년 된 것도 아니고 5, 6, 7년, 5, 6년 이렇게 된 느낌이라서 좀 오래 타실, 여태까지의 습관들이 그렇게 해오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산타페 더 프라임이 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반떼 AD 그 지금 CN
TN7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비싼 축에 속하고, 그러려면 1000씩이나 올라가고 하니까 그냥 1000 언저리에서 끝나실 분들은 꾸준히 인기가 있는 준준형은 이제 시세가 잘 안 떨어지는 점이 또 있고, 산타페 DM도 이미 떨어질 대로 좀 떨어져서 더 떨어지려고 하면은 밑에 차들이 없어지던가 다 폐차가 되던가 하면 떨어질 구석이 생기는 건데, DM은 여러 가지 좀 DPF라든가 봐줘야 될 게 좀 있다. 여기 스티어링 기어, DPF, 미션, 터보, EGR, 흡기, 로우암, 그리고 썬팅도, 썬팅이 보랏빛일 확률이 높거든요. 틴팅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맞대요. 썬팅이라고 보통 아시는 그 용어가 해주면은 차량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봐줘야 될 거, 엔진 오일, 타이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이 같은 얘기고요. 디스크는 다른 얘기,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에 블랙 박스도 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 1년에 이제 2번 내는 애는 세금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비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각종 수리비, 로우암, 활대 링크, 쇼바, 와이퍼는 너무 간단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료 첨가제, 요즘에 광고 많이 하죠. 불스원샷 엔진 코팅제와 연료 첨가제, 앞에 또 적긴 적었죠.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돈을 처음에 투자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요건데 보통 잘 안 하시죠. 미리 해놓고 타면은 폐차할 때까지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DPF 주변에 경유차 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DPF 클리닝 한번 해본 적 있어? 안 해보셨을 거예요. 다 그 얘기는요, 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안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하면 좋다. 새 차 느낌이 날 수가 있고, 뒤에서 냄새도 잘 안 날 수 있고, 어떤 수리를 하시든지 AS 있지 않습니까? AS 기간 얼마나 주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싸게 사면 싸게 산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싸게 사면은 이런 거 들어가야 될 확률이 조금 늘어나는 거고, 비싸게 사면은 비싸게 산 장점이 무조건은 아닌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내구성과 이제 실내 깨끗함, 청결도 이런, 그만큼 안 타면은요, 사람도 오래 살면은 골다공증, 혈액순환 모든 부분들이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드셔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이 계시고 한데, 관리를 잘 못해주면은 건강에 좀 무리가 있듯이 차도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명장본색, 이게 유튜브에 박병일 명장님 아시죠? 그분께서도 연식이 아니라 키로수가 자동차 나이와 비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딜러를 만나면 좋은 차 구매할 확률이 더 높을까? 가능성은 좀 높아지긴 합니다. 근데 다 거기서 거기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거기서 거기다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추측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고, 판단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누구한테 사면은 항상 좋은 차만 그 사람이 소개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건 있어요. 누구는 사기 칠 확률이 높아진다. 유명할수록 사기 안 칠 확률이 얼굴 내놓고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런 업체가 환경 설정 건드리는 업체 있을 가능성이, 제 제보를 예전에 많이 받아갖고 그런 확률이 늘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차 문제 생겼는데 이제 하자 처리 고치는데 되게 미적지근하게 도와주는 걸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업체도 있었고, 구독자 많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중고차 하시는 것도 영업이니까 잘 해주세요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닙니다. 중고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몇 년에 한 번 구매하십니까? 한 번 구매하시면 거의 그래도 소개해줄 수도 있는데 소개 잘 안 해주세요. 해주시려고 해도 그 다른 분이 또 그분이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는 업체가 있어서, 중고차는 그렇게 영업처럼 퍼트려지고 되게 그런 부분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값에 빵원인 상태로 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타페 DM만 봤을 때 여기 경기도 지역 거의 북부는 빼고요, 인천, 부천, 김포, 안산, 수원 거의 이 안에 있는 매물이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매물 10분의 1 이상, 거의 3분의 1 이상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용인권까지 보자면요, 이렇게 거의 이 안으로 돌아다니면은 이동거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데 여기만 돌아다녀도 매물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한 14만 대였나 10 몇만 대 있으니까, 중고차가요? 이게 그거밖에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10만 대 쫙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하튼 이렇게 해서 284대, 일단 산타페 DM만 봤을 때요, 흰색은 몇 대가 있냐, 93대씩이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중이 높죠. 자, 그리고 키로수가 이게 제일 싼 거는 이제 710부터 있는 거고요, 제일 비싼 거는 이거 9999, 이거는 이제 계약 처리나 이제 제대로 올릴 생각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가격에 파는 건 절대 아니죠. 이 정도까지가 제일 비싼 건데, 키로수가 이제 많은 편인 것 같은데, 4륜이라고 하더라도 풀옵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라고 하더라도요, 5만 킬로 이런 거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이 금액이면은 이제 산타페 더 프라임이 보일 만한 연식이
연식이 좀 더 좋은, 이게 연식이 13, 12는 여러분들께서 납득을 잘 못하시지 않을까. 15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무사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찍어보게 되면은 무사고가 아닐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 이거는 무사고라고 아직 안 찍어놓은 겁니다. 리얼 패널 충격이면 웬만해서는 유사고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런 거를 점검자 의견란을 잘 안 보시고 그림만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날짜도 안 보시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이쪽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이고, 4륜이나 2.2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2륜의 2.2 이 정도까지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같이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세금 문제가 또 있고 하니까 2.0 보여주세요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쪽 보여드릴 텐데, 뭐 큰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한번 일단은 봐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187대가 있는 겁니다. 들어온 날짜 순서로 보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키로수를 15만 이상 웬만하면 안 보는 걸로 좋아하는데, 그러면 14만이면 좀 싸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키로수 더 많은 것도 관계없으니까 보여주세요 라고 하신다면은, 일부러 많이 타지 않는 이상 그런 게 키로수 많은 측면에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금액 순서로 보실 확률이 높다 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들어온 날짜 순서로 보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금액을 팀장님 제 1200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1300이라는 제 경험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00까지 그래요, 볼게요. 그럼 64대 좋은 차 구매할 확률이라기보다는요, 뭐랄까, 여러분들께서 맞춤형으로 구매하실 확률이 점점 늘어난 거고, 팀장님 저 썬루프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들어온 날짜 순서입니다. 이게 제일 최신이고, 밑으로 갈수록 더 오래된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 검정색 보고 싶은데요, 회색도 보고 싶다. 1240이면은 여러분들께서 1300까지 봐달라고는 하셨지만, 뭐 부대 비용 이것저것 하면은 말은 1300이라고 하셨지 실질적으로는 부담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근데 이제 키로수가 좋잖아요. 이러면은 연식도 DM 치고 나쁘지 않고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을.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게 짧게 가까운 거리 장보기용으로 애들 데리고 이제 등원용, 하원용, 하교용, 뭐 통학용 그런 용도로 타는 차는 거의 아니지 않나, 다목적 용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키로수들이 많이 보려고 하더라도 커트라인을 걸긴 걸었지만, 많은 차도 자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싼 것도 있는데 키로수 20만이 넘어가면 성능 보증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성능 보증 아예 안 받고 상태 보고서 오히려 상품화를 좀 시킬 그런 여유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40만까지 또 잘하면 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38만 킬로에 그랜저 매입해갖고 41만까지 잘 탔거든요. 그래서 뭐 3만 킬로밖에 안 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지? 폐차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게 21만이니까 관리만 잘 한다고 한다면 어떨지는 모르긴 한데, 바로 엔진 체크를 뜨거나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바로 손볼 수 있는 거는 손보는 게 선제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거 좋지 않을까. 그래서 100 정도는 조금 더 약간 여유를 두고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산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흰 색깔 보게 되면 35대 이렇게 있는 거고, 2.2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뭐 18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봐야 문제가 없을 확률이 그나마 좀 줄어들긴 드는 거니까. 그리고 또 금액이 또 과하지는 것 정도는 또 아닙니다. 무사고라고 체크된 거는 그냥 안 찍습니다. 웬만하면 단순 이런 것도 안 찍는데, 단순이 아닐 가능성도 높고, 이 색깔은 개인적으로 선호를 좀 많이 안 하시는 베이지 색깔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옆에 이렇게 좀 먹었고, 이 정도면 무사고라고 무사고 써놨잖아. 7인승입니다. 7인승은 보험료가 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7인승을 하시면 보험료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5인승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가끔 뒷자리 사람 타니까 7인승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 웬만하면은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는데, 매입하는 딜러들이 무관심한 경우가 좀 많아서 직접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데, 아무거나 찍고서 트렁크 열려있는 사진, SUV 같은 경우에는 사진사들이 찍어주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요게 7인승인지 5인승인지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세트로 찍어보는 거고, 요거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본다면은 있긴 있는 건데, 지금 내비 상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떨지, 내비가 고장나 있을지 이럴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열 내구성과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라든가 정품 내비게이션이 좀 쳐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품 내비게이션 고르시는 게 업데이트 면에서도 좀 유리하고 다방면으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을 본다라고 봤을 때요, 1000초, 물론 이제 890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무사고 체크 안 돼 있으니까 찍어보면은 여기 인사이드 패널까지 이렇게 있고, 게다가 여기 단지가 엠파크인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렇게 성능을 누르면 보통 여기가 초록색이라고 이렇게 떠야 되는데, 외부 성능장에서 성능을 받았다, 도어 분분 판금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 성능장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유하게 좀 좋게 찍어주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올라갑니다.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정품 내비일까? 정품 내비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제 테두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고창이 이렇게 안 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제 내비게이션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기아봉 쪽을 보면은 통풍이 몇 개가 있는지 없는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기아봉을 좀 가장 유심 있게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만큼 눌려 있나, 아니면 찢어져 있나, 주름이 얼만큼 이제 달아져 있나, 이런 거를 보는 편입니다. 사진은 그렇게 주의 깊게 많이는 안 보는 편인데, 거의 외판 보면은 느낌 보고 성능을 바로 찍어서 검사 날짜, 그 다음에 렌트 이력, 튜닝 이력 있는지, 그 다음에 사고가 얼만큼 있는지, 포장이 되어 있는 여부, 이 점검자의 의견란 보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 10날이면은 들어온 날짜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 라는 생각을 갖긴 갔는데, 성능이 엠파크 FM 성능장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끌리지 않는 편일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가격이 싸니까 13만 5천에 볼까 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 이 차가 무조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확률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또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이 이거 걸러야 되겠네, 아니에요.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선으로 뒤로 빼놓고 경험상 움직일 때 좋을 확률을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니고서야. 자, 키로수 10만 3천, 이게 눈에 띄잖아요. 근데 이게 9천이에요. 근데 이게 왜 싸냐? 키로수 대비 싸 보이잖아요. 싸제일 때문에. 근데 이제 브레이크 튜닝은 또 해놨네. 어떤 분은 이 휠이 별로예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밑에다가 또 뭐 해놓은 것 같고, 뒤에는 안 건드린 것 같은데, 그냥 앞쪽만, 그리고 휠만, 그리고 썬팅 좀 기포 차 있고, 그런 점. 엔진룸 보면 흡기 뭐 이런 거는 요즘에 잘 안 하는 추세니까. 흡기가 뭐냐면 공기를 뭐 2배 이런 뭐 몇 배 이렇게 빨아들여 갖고 출력을 높이는 작업을 말하는데, 엔진에 좀 무리가 가겠죠. 뒤에 물건을 좀 실었었는지 빗물을 좀 맞았었는지 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차선으로 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진 보시고 성능의 그림만 보시고 접근을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나 있어도 됩니다. 종합 검사 날짜는 지나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튜닝이 있는지 렌트 이력이 있는지 보고, 요거 그림 대충 한번 보고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밑에 사고 7회에 868만 원의 이제 보험 이력은 굉장히 큽니다. 한 건에 뭐 100 얼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액 순서로 이렇게 보셔서 낮은 금액 사이에서 보실 가능성,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1200까지 이렇게 보면 근데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오래되고 어떤 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사이트 보시면은 국산차 검색에 현대, 산타페, DM, 더 프라임 이렇게 찍고 상세 검색에서 가격은 뭐 1700에서 1000 뭐 이 정도까지만, 등급 같은 거 찍지 마시고, 어차피 다 오토니까 수동 찍을래 봐야 수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최근 등록 매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거를 왼쪽 거를 누르면 요게 최신일까?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최신이네요. 왼쪽 거를 눌러야 최신이네요. 그래서 이 조그만 거 왼쪽 거를 누르시면은 이게 최신이다. 제가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골라도 드리고 있고, 아니면은 골라드리는 게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예산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최대 한 차값만 1300까지 봐요.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 회색 보고 싶고, 검정색, 회색 이렇게 볼 텐데, 뭐 상태만 괜찮으면은 특별히 괜찮아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요. 키로수는 한 15만까지. 렌트 이력 있는 건 어떤가요, 팀장님? 보다 보니까 좀 있던데, 렌트 이력 관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차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금방 고르거든요. 같이 이제 여쭤보면서. 근데 저보고 골라달라고 하면은 어떤 게 좋은 건지, 솔직히 확률 싸움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많은 차들이 다 안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에요. 무조건 다른 차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좀 좁혀가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건 흰색만이니까 좀 어려워요. 혼자 고르려고 하면은 너무 저도 많아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은 2, 3페이지 안 가려고 하죠. 1페이지 안에서 들어온 날짜 순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뭐 체크 안 된 거는 잘 안 찍어 보는 편이에요. 무사고 파노라 선루프 있는 거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빼고 이거 다 있네. 이거 회색. 999면은 만약에 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싸제는 역시 싼 쪽은 정품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후방 카메라 좀 뿌옇긴 하네. 이럴 때는 전동 드릴에 면장갑 끼고 컴파운드 치약처럼 짠 다음에 뒷 렌즈를 살살살 돌리면은 요게 신기하게 깨끗하게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정품 느낌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를 보면 먼지 좀 묻어있지만 깨끗해 보이긴 하고, 이 부분 사용감은 뭔가 좀 있지만 운전석 통풍 시트는 있고 핸들 열선 있고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성능 보면은 검사 날짜 좋고, 그 다음에 튜닝 렌트 없고, 사고는 옆에 좀 있는데 뭐 없고 밑에 550 좀 안 땡긴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그 산타페 DM 제원을 보면은요 2.0 디젤 2륜 기준으로요 배기량은 1995cc인데 2.0이라고 2000cc라고 보통 얘기하고 184마력입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마력수가 조금 늘어났어요. 2마력 정도면은 거의 거기서 거기다. 산타페 더 프라임 토크 치고 나가는 킬로그램 미터 41입니다. 요거는 40, 거기서 거기지 않나 생각이고, 산타페 DM은 리터당 15km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더 프라임은 낮아진 게 뭐냐면 뭔가 크게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연비를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약간 달라요.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는 4m 68.5cm인데 조금 늘어났어요. 1.5cm인가 좀 늘어났어요. 이거는 오히려 줄었고, 그러니까 길이는 더 길어지고 폭은 조금 줄어드니까 좀 더 날렵한 느낌이 있는 건가? 사실 이 조그만 유의미한 길이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참고만 해주시고, 둘 다 전륜구동의 자동 6단, 전륜구동의 자동 6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스펜션 전륜 더블 위시본, 이거는 맥퍼슨 스트럿, 이건 서스펜션은 달라졌습니다. 뒤에는 멀티링크, 그 다음에 산타페 DM이 멀티링크 코일 스프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미한 큰 차이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DM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없었고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이제 새로 생겼네요. 이런 것들 한번 네이버에서 직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산타페 DM은 이제 1000초,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나 쭉쭉쭉 봐도요. 물론 이제 900만원 선도 있지만 1000초가 일반적으로 더 많습니다. 1100, 1200이 일반적으로 많은 느낌이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쪽으로 좀 접근성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고요. 산타페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 이제 1300까지 보면은 메모리 6대밖에 없고 아마 1300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5만 킬로 이하로 뭐 특별한 거 안 찍고 보게 된다라면 말이죠. 이게 들어온 날짜 순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1700, 1700, 1700, 1700, 1600 선도 있긴 있고 1700 이런 거는 이제 볼 무의미한 느낌이고, 1400 선도 있긴 한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무사고라고 하더라도요 완벽한 무사고가 아닐 때가 많은데, 물론 이제 싸게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교환된 거 여기 하나 있고 뒤에도 있죠. 그리고 밑에 점검자 이근란 가면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런 거 경우에는 보험 이력 조회를 따로 해봐야 됩니다. 들어온 날짜는 매우 좋고 그렇습니다. 이런 차를 한 대를 보는 것보다는 한 두세 대 정도 보고서 움직이시면은 어라운드 뷰까지 있으니까 좀 좋은 결과 있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이 사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운전석 쪽 사진은 없느냐? 있어요. 여기가 빳빳한 느낌이에요. 방석 쪽은 약간 늘어난 게 있지만, 사진은요 실제로 봤을 때 실내는 좀 더 사진보다 좋을 때가 많고요. 외판은요 사진보다 좀 더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은 뭔가, 여기는 이제 이음새가 보이는데 여기는 좀 뭔가 가려진 듯한 느낌이면은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 밑에가 또 플라스틱 가니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긁혀있는 경우, 여기는 이제 철판이니까 되는데 요거는 그냥 살려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면 사진보다 외판이 안 좋을 때가 제 경험상 많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대가 아니라 후보군을 같은 지역으로 두 대, 세 대 이렇게 고르면 좋은데, 요거는 수원입니다. 딱 보면은 뭐 이런 거 빼고는 실내 사진이면 이건 SKV1부터 수원에 수원, 요것도 수원. 되도록이면은 같은 그림 뭐 이렇게 묶어서, 요것도 수원이고 요것도 수원이니까 묶어서 보시면은 매매단지가 이 두 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뒷 배경을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데를 찾으시면은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뒷 배경에 사선이 들어간 검정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른쪽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사선이 들어간 매물 같은 경우 엠파크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김포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는 김포입니다. 요것도 김포. 요거 그림은 안산,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으면, 요거는 어디였더라? 인천이었나? 요거는 부천. 뒤에 DI 카렌드라고 되어 있는 데는 부천. 또 부천 배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천 배경이 요겁니다. 요것도 부천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타페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1600선도 보이긴 했지만 1600, 1700 정도를 일단 착값만 봤을 때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비싼 것들이 좀 2000, 이쪽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1700선까지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준비해 주시면은 볼차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실물을 비교를 같이 해보고, 아니면은 저 혼자라도 비교해보고 하면은 분명히 실패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 움직이실 때 어디는 수수료를 물어보지 않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거의 99%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가셨을 때 갑자기 수수료를 많이 받아버리면 뭐 이건 저희는 2.2% 플러스 몇만 원 받아요. 그게 아니고, 대부분 딜러들은 정직한 알선 딜러라고 한다면은 30, 40이라고 하는데
수수료 그 10만원 차이가 유의미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금액들은 정찰제가 한 대도 없습니다. 금액이 다 빠지거든요. 정찰제라고 하는 유튜브 업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수수료 얼마인지 저는 이제 40을 이제 정찰제로 받고 있고, 여기 금액에서도 최대한 빼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태가 나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보증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소모품이 있는 거고 보증이 되는 품목이 있는 거고, 그 중간 거 예를 들어서 전동 시트 버튼이 안 된다라든지 열선 버튼 눌렀는데 안 뜨거워진다라든지 뭐 그런 이제 등등 있지 않습니까? 보증은 안 되는데 이거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무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제 원칙 개인적으로 이 약속 드리는 건 아닌데 가끔 기분 나쁘게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강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안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되도록이면 저는 제 구독자님들, 저한테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되도록이면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하려고 진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반반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이, 저 혼자 다 해드리면 억울한 점이 있고 고객님께서 다 하시려고 하시면 억울한 점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이트 클린카즈.com 들어가시면 이 매물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금액으로 고스란히 보실 수가 있는데, 엔카에 이 3298, 0871 이런 차들을 보시게 되시면은 금액이 더 쌀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요, 왜 차는 한 대인데 판매자들이 다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인데 판매할 수 있는 권한들은 이 수도권에 한 10만 명 이렇게 되는 이제 딜러들입니다. 모든 딜러들이 이 차를 다 알선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광고라는 것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광고 금지라고 써있는 뭐 그런 차들도 있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알선으로 이 차들을 다 팔 수 있게 공동으로, 제 차도 다른 딜러가 팔 수 있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빨리 판매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시세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제 사이트에 1550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SK 엔카에는 1570에 올라와 있으면은 제가 이제 1550에 판매하냐? 아니에요. 이 금액에서 더 빼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SK 엔카에 이 1550짜리가 1500 내지는 1520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눈탱이 치는 나쁜 딜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깎아 드릴 거예요. 다 깎이는 만큼 깎아 드릴 거니까 안 좋은 딜러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알아서 정직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진짜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실망시켜 드리는 일 없이 사후 처리까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문의 주시면은 제가 골라도 드리고 같이 상담을 좀 심도 있게 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른 차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정보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